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상시 시험 대비 문제입니다. 일반 정기 시험보다 상시 시험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영진닷컴에 있는 출판사의 이기적 시리즈 중에서 상시 시험 공략집에 있는 문제를 발췌해서 작성한 동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어요. 자, A1에서 2완 영역은 어디라 그랬죠? A1에서 2완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은 HY 경고디 크기 20, 글꼴색은 표준색 주황이고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고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 하트를 삽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우선 행의 높이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행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하시고요. 30 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1에서 E1을 블록 지정하시고요. 자,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보겠습니다. 글꼴은 어디서 바꿀 수 있어요? 글꼴 그룹에서 할 수 있죠. 여기에서 HY 경고딕을 찾으셔도 되고요. 빨리 보이면 찾으시면 되고 안 보이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HY 경고딕 글자 크기는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 색은요. 표준색 주황이 되겠어요. 자, 얘는 주황 아닙니다. 테마색이고요. 주황 강조 2가 되고 이 옆에 있는 것은 황금색 강조 4가 되겠습니다. 자, 표준색 주황은 표준색의 진한 빨강 옆에 주황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넣으라 했는데요. 자, 추석 앞에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고 한글로 미음, 초성 미음을 씁니다. 그리고 한자 키를 눌러서 자, 안 보이면 보기 변경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엔드키 눌러서 끝으로 보내신 다음에 다시 미음 누르시고요. 한자 키 눌러서 자, 보기 변경 굳이 안 눌러도 키보드에서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 한 페이지씩 넘어갑니다. 여기서 하트가 6번이잖아요. 그럼 키보드 숫자 6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문제는 A4에서 A5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테두리를 A4에서 A5 그 다음 A6에서 A10 과일 선물 세트 그 다음 A11에서 A13 A14에서 A16 이렇게 4개의 떨어진 범위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맨 위에 있는 A3에서 E3에 있는 제목줄을 가운데 가로 가운데 스타일을 정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떨어진 범위를 선택할 땐 처음엔 드래그 하시고요. 두 번째 범위부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컨트롤 드래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겠어요. 자, A3에서 E3 셀은요. 자, 뭐만 해줘요? 가로 가운데 맞춤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로는 상관없고 병합 아니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 스타일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쳐놨는데요. 자, 홈 탭에 홈이라는 리본 메뉴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룹 메뉴가 있고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타일에서 뭐 해주시라 그랬죠? 황금색 강조사. 자, 얘는 주황 강조색이고요. 네 번째 황금색 강조 4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D4에서 D16 셀의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구분 뒤에 원을 붙이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표시예와 같이 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표시예를 13,500이면 13,500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0이면 0원까지 나오도록 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셀 서식을 샵
콤마 샵샵샵으로 할 것인가, 샵 콤마 샵샵 0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0이면 0, 1이라고 나왔을 땐 반드시 샵 콤마 샵샵 0에다가 뒤에다가 한글로 1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4에서 D16셀을 블럭 지정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가셔도 되고, 단축키로 왼쪽 컨트롤 키와 숫자 1키를 누르셔도 똑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단축키가 셀 서식과 관련된 단축키가 있죠. 셀 서식은 마우스를 우클릭한 상태에서, 예, 여기서 셀 서식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키보드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를 누르셔도 같은 결과를 줍니다. 자, 표시 형식에 가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샵콤마 샵샵 0이죠. 0일 때 01이라는 말이 있으면 샵콤마 샵샵 0 천 단위 콤마 찍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끈 따옴표 하시고 한글로 1 써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한글은 굳이 따옴표를 안 쓰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로 센티미터나 그램이나 이런 걸 붙일 때는 그냥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큰 따옴표를 하신 다음에 붙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하고요.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B4에서 B16이면 상품명이 되겠죠. B4에서 B16의 영역은 상품명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우시고요. 상품명이라고 쓰고 엔터나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자, 이름 상자에서 상품명 하면은 범위가 정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에서 26 범위는 백분율 스타일로 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어디에서? 홈에서 뭐 하시는 방법? 여기에서 백분율 선택하는 방법, 퍼센트 누르는 방법, 그리고 그럼 세 가지네요. 셀 서식에서 하는 방법. 네. 자, 그래서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 요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백분율 스타일 눌러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백분율을 선택하셔도 똑같습니다.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C4에서 C16셀은 셀에 맞춤 하라 했는데요. 우선 셀에 맞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입력한 셀의 범위를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부러 자, 어디에 가셔서 여기 글꼴에 가셔서 글꼴 탭에 가셔서 글자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이 글자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글자 크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글자 크기를 자동으로 줄여서 셀에 탁 맞게 하는 걸 말하겠죠. 자, 당연히 셀 서식에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가시냐면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가셔서 가로에 대해서 가로가 아니라 여기가 되겠네요. 텍스트 조정 있죠. 여기 보시면 셀에 맞춤이 있습니다. 셀에 맞춤 하시면 자, 글씨가 자동으로 작아집니다. 그럼 늘 계속 이렇게 작으냐? 그럼 작아진 만큼 글자 크기도 자동으로 줄어드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에 하나 열의 넓이를 조금이라도 넓혀 본다면 글자가 같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셀의 너비에 따라서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글자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줘라 라는 것이 셀의 맞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4에서 C16에 가셔서 블럭 지정하시고 셀 서식을 갑니다. 그리고는 맞춤 탭에 가셔서 셀의 맞춤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뭐가 달라지는 게 보입니까? 여기요. C4셀의 값이 내용이 더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글씨를 셀에 맞춤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 지금 C4셀의 값이 있었어요. 그런데 D5셀의 값이 없다면 얘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조금 옆에 셀을 잡아먹어도 나타나지만 지금 D5셀의 값이 있기 때문에 D4셀의 값이 있기 때문에 C4셀의 값은 정상적으로는 다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백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셀의 맞춤을 사용하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A3에서 26 범위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세요 랬으니까 굳이 셀 서식 하실 필요 없이 여기 홈 탭에 모든 테두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기본 작업 다시 3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3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했어요. 자, B4에서 B16 범위가 있습니다. B4에서 B16이 있어요. 자, 이 범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가 포함되지 않은 셀 그랬어요. 자, 미가 포함되지 않은 셀은 채우기색, 표준색, 연한 녹색으로 서식을 지정하고 자, 그 다음 24에서 26 영역이 있죠. 24에서 26 영역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누적 관객수 부분입니다. 자, 누적 관객수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인 셀에는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고 여기에 규칙 유형은 셀 강조 규칙과 뭘 쓰라고 되어 있어요.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미가 포함되지 않은 셀은 셀 강조 규칙을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의 셀에는 상위 하위 규칙을 사용하시라 라고 두 개의 조건부 서식을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4에서 B16셀입니다. 자, B4에서 B16셀을 정하시고요.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스타일이 있는데요.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스타일이란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죠. 조건부 서식에서 뭘 이용하시라고요?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십니다. 자,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미가 포함되지 않은 셀이에요. 그러면 보다 큼 아니죠. 보다 작음도 아니고 다음에 값 사이에 있음도 아닙니다. 같음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텍스트 포함하지 않음이잖아요. 그래서 발생 날짜도 아니고 중복값도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기타 규칙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규칙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밑에 셀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셀 값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셀 값이 아니라 특정한 텍스트 문자로 보겠습니다. 왜? 미라는 글자가 특정한 텍스트가 포함되지 않은 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자, 특정한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체크하시고 자, 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서식을 눌러서 자, 채우기가 되겠죠? 채우기에 뭘 채워줘요? 네, 연한 녹색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한 녹색이에요. 여기 색상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한 녹색을 보기 전에 뭘 먼저 보고 왔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먼저 보고 왔어야 되냐면 연한 녹색이 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네, 여기서 먼저 이 색상을 정하기 전에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인하시고 이 특정한 텍스트 셀 안에 있는 값이 장르라는 B4에서 B16셀 범위 안에 셀 값이 다음을 포함하는 셀인데 특정한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는 미라는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는 이러한 연한 녹색 채우기를 해라 라고 서식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24에서 26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셀에는 글꼴살 굵은 기울인 꼴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에서 26 블록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갑니다.
상위 하위 규칙을 누르시고 자 기타 규칙을 눌러줘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목록 중에서 규칙 유형 선택 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평균 이상인 경우가 되겠죠. 서식 버튼을 눌러서 뭐 해주셔야 돼요. 글꼴에 가셔서 굵은 기울임꼴이라고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열너비가 모자란 건 살짝 넓혀주시고요. 계산 작업 문제로 왔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표시예가 나와 있죠. 자, 75052 하나면 앞에서 이걸 가지고 1975년 05월 21일 쓰라 했고요. 데이트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데이트 함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데이트 하시고 우리가 날짜를 만들 연도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월 값을 쓰고 일 값을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연도와 월과 일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것은 미들 함수입니다. 그래서 미들 함수에는 문자열이 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번호가 있는 셀이 될 것이고 자 시작 위치가 있을 것이고 글자 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왼쪽에서 가져오는 거는 시작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월은 시작 위치가 얼마가 되겠죠?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자는 시작 위치가 얼마가 될 거예요? 5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D3셀에 놓고 한번 해봅니다. 는 하겠습니다. 데이트 하시고요. 미들 하겠습니다. 주민번호 찍고 콤마 자, 맨 앞에서부터 1부터 2까지 가지고 오면은 뭐가 될까요? 네. 그러면 연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월을 가지고 와야 돼요. 미들 안 찍히면 위에서 찍어서 내려도 되고 밑에서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콤마 세 번째부터 2개가 되겠죠. 이번에는 네, 2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은 몇 번째부터라 그랬어요? 우리 머릿속에 잡아놨잖아요. 아, 주민번호 연도는 첫 번째 붙어 있고 월은 세 번째 붙어 있고 일은 다섯 번째 있다 그랬으니까 주민번호에서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지고 와서 데이트 날짜를 가로 닫아요 만들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 2에 1차, 2차 영역에 5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난수를 발행해서 가상 점수를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매번 달라지는 값이 되겠죠. 자 그럼 1차에다 놓고 먼저 하겠습니다. 두 값 사이에 난수를 만드는 것은 between 사이에 랜덤 난수죠. 값과 자 바텀과 탑 사이에 있는 두 난수를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니다. 는 랜덤 betwee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나와요? 바텀 바닥을 쓰라고 나오죠. 50에서 100 사이를 했으니까 최하 50이어야 하고 제일 큰 것은 100이어야 합니다. 바로 닫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 끌어서 아래로 내려가시고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되겠죠. 지금 나온 이런 유형의 문제는 사실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허를 찌르는 문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뭐 이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 3의 체중에서 C17에서 C27 영역이죠. 체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이면 라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값, 그러면 스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스몰의 값에 대해서 뺀 차이 값 그랬으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M% 연산자를 써서 킬로그램을 덧붙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몸무게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써봅니다. 는 하겠습니다. 라지가 되겠습니다. 라지 하시고
C17에서 C27 하시고요. 콤마 세 번째로 큰 값이니까 콤마 3이죠. 마이너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작은 값이에요. 스몰 하고요. 똑같이 범위를 C17에서 C23 콤마 2 하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에서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큰 따옴표 하시고 영어로 킬로그램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킬로그램 따옴표 닫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사에서 판매액과 주문량을 이용해서 할인액을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액은 주문량이 얼마 이상이면 주문량이 500 이상이면 15%의 할인액을 갖게 돼, 할인율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0 이상이면 10%의 할인율을 갖게 되고 나머지는 그 이외에는 5%를 곱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여기서 이거 빠뜨리고 가면 안 돼요. 판매 곱하기 15%냐? 판매 곱하기 10%인가? 판매 곱하기 5%인가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판매액을 무시하고 빠뜨리고 15%, 10%, 5%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구한 할인 금액에서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라 그랬어요. 라운드 다운이 되겠죠.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167,890원이라면 890원을 내리고 잘라내고 167,000원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자, 우리가 라운드 다운을 할 때 여기다 써볼게요. 라운드 다운을 하는 라운드 다운을 하고 값이 오겠죠. 그러면 값이 온 다음에 자릿수가 와야 되는데 이 자릿수가 1이면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고 0이면 소수 이하 없이 정수로 표시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에서 내림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하면 10의 자리 그죠? 두 자리를 내려가는 거니까 10의 자리에서 내림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은 890을 내려야 되니까 몇 자리를 내려야 돼요? 세 자리를 내려야 되죠? 마이너스 3을 해야 100의 자리에서 똑같이 내림을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if를 쓰라고 했으니까 if를 먼저 한 다음에 네, 처음부터 라운드 다운을 하고 쓰는 것도 좋아요. 네, 처음부터 라운드 다운하고 그 안에다 if를 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에 연습할 때는 값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뭘 하고요? if를 써서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앞에 와서 라운드 다운을 해서 라운드 다운을 하고 뭐 해주시라고요? 네, if를 통해서 결과를 네, 자릿수를 마이너스 3 하는 것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같이 풀어봅니다. 는 하겠습니다. if 먼저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셔야 되거든요. 판매액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거죠. 판매 곱하기 if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량이 크거나 같다 500이라면 그죠? 그러면 판매액 곱하기 몇 퍼센트가 되고 15%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물어봅니다. if 주문량이 크거나 같다 300이라면 맨 앞에 있는 판매액 곱하기 몇 퍼센트가 될 거다? 10%를 곱해라. 나머지는 300 미만이면 무조건 판매액에다가 5%를 곱해라. 자, if를 두 개 썼으니까 괄호를 두 개 닫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70만원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체육핸들을 끌어보면요. 아니 선생님 결과가 뭐가 안 돼요? 결과가 100짜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맨 앞에 갖다 놓으시고요.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라운드 다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콤마 마이너스 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이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함수는 달라졌다는 거. 자,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과만 눈앞에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이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함수도 다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즈 코드표에서 자, 어디에 있냐면 A30부터 D33인데요. 이 범위 안에서 캐릭터와 상품 종류에 해당하는 굿즈 코드를 찾아오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캐릭터에 보시면은 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효성 검사가 되어 있어요. 이 라이언, 타이거, 엘리펀트를 가만히 보면 어디 있는 거냐면 요거랑 같아요. 여기랑 같고 이렇게 같죠. 그러니까 위치를 알아야지 값을 꺼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얘는 이 A31에서 A33은 그냥 여기가 라이언, 타이거, 엘리펀트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위치 값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이면 첫 번째에 있다. 타이거는 두 번째에 있다. 엘리펀트는 세 번째에 있다. 바로 이 값이 무엇이 될 거냐면 이게 바로 뭐가 될 거예요? 행의 값이 될 겁니다. 이 캐릭터표에 있는 이 값은 행번호가 될 것이다. 행번호가 돼서 값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거죠. 자, 행번호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상품 종류가 있습니다. 상품 종류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H32에 들어있는데 상품 종류도 보시면 열쇠고리, 인형, 머그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 있는 거냐면 이 내용도 여기 있는 거죠. 어디에? 자, B30에서 D30 영역에 들어있고 똑같이 상품 종류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찾아서 1, 2, 3은 바로 무엇이 될 거냐면 열번호가 될 거라는 거죠. 열번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행번호 나왔고 열번호 나왔어요. 열번호 나오면 이제 뭘 가져와야 돼요? 값을 꺼내오면 되겠죠? 어떤 함수 써서? 인덱스 함수 써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꺼내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찾을 때는 뭘 써야 돼요? 가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HLOOKUP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꺼내올 때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B31에서 D33 범위에서 값을 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 가지고? 이 캐릭터 라이언을 가지고 라이언의 위치를 찾아서 행번호로 쓰고 그리고 상품 종류의 머그컵을 찾아서 머그컵의 위치를 찾아서 열번호를 써서 값을 꺼내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굿즈 코드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함수와 우리가 HLOOKUP을 이용한 방법을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인덱스 하고 난 다음에 범위가 옵니다. 범위를 주고 행번호 값이 오고 열번호 값이 오겠죠? 그런데 이 범위를 계산하기 위해서 범위에서 행번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네, HLOOKUP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HLOOKUP은 누가 될까요? 자, 라이언 G32에 있는 G32셀의 값이 되는 거죠.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G32가 될 겁니다. 자, 얘가 찾는 값이고 찾을 범위가 올 거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의 위치를 찾아서 행번호를 쓸 거고 그러면 열번호를 알아야 되죠. 똑같이 누굴 써서 HLOOKUP을 사용해야겠죠. HLOOKUP을 써서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누굴 찾아야냐면 H32에 있는 머그컵 상품 종류를 찾아야 되겠죠. 찾을 범위 주고요. 당연히 일치값을 가져다가 그 값을 열번호로 하는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굿즈 코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직접
함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라이언에다가 밑에다가 HLOOKUP 한번 풀어보는 거죠. HLOOKUP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G32 찾고요. 어디에서? 이만큼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B36에서 D37인데 절대 참조는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번만 쓰고 말 거니까. 그리고 콤마 low index number 반환받을 행은 두 번째 행에 있는 거고요.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네, 요 부분에 제가 뭘 빼먹었어요? 예, 반환받을 행번호를 빼먹었네요. 행번호 값이 와야 돼요. 몇 번째 행을 가져올 건지 이걸 가지고 와면 자, 라이언은 어디에 들었다는 거예요? 일행에 들었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누굴 가져와 볼까요? 머그값을 찾아와 볼까요? 는 H lookup 하겠습니다. 자, 상품 종류 H32를 찾아요. 어디에서? 네, 이렇게 상품 종류표에서 찾아요. B40에서 D41. 역시 low index number 행번호는 두 번째 행이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머그컵은 몇 열에 들었다는 거예요? 3열에 들었다는 거죠. 머그컵은 3열에 들었어요. 맞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행 3열의 값인 LC가 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지우고 자, 해볼까요? 는 하겠습니다. 인덱스 할게요. 인덱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제 데이터가 꺼내올 값 범위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금 녹색으로 초록색으로 해놨거든요. 이 범위 실제 값을 가져올 범위만 드래그 하시고요. 콤마 HLOOKUP 해서 찾겠습니다. 누구를? 캐릭터를 라이언을 찾겠습니다. 콤마 어디에서? 캐릭터표에서 범위 지정하고 콤마 low 몇 번째 행, 두 번째 행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콤마. 자, 그 다음에 또 HLOOKUP을 해야 되겠죠? 안 나오면 선택해서 내리면 돼요. H32를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상품 종류표에서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행, 두 번째 행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반환받을 행은 두 번째 행이었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죠?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LC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작업 -1 시트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출장비 지급 내역서라는 표가 있고요. 부서는 행으로 보내고 자, 부서를 행으로 보내고 출장지는 열로 하고 값에다가 출장 기간의 합계와 출장비의 합계의 평균을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 만드세요 라고 했고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 A21셀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범위는 A3에서부터 J16이 될 거니까 A3에다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삽입 메뉴에 가서 맨 앞에 표 그룹에 있는 피벗 테이블 눌러봅니다. 그리고 표 범위는 점선의 범위를 확인하시고요. 자, 어디에서 기존 워크시트에 A22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피벗 테이블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한번 정해보죠. 잠시 이 부분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안에다 갖다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서를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서를 행으로 보내고 출장지를 열로 가라 그랬어요. 자, 부서에서 부서를 끌고 행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지는 열로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주라 그랬죠? 출장 기간의 합계와 출장비 합계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출장 기간을 값으로 가져가고요.
출장비 합계예요. 출장비가 아니라 출장비 합계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 출장비 합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 시그마 합계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어디에서 이 피벗 테이블 안에서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여기 피벗 테이블에서 하겠습니다. 자, 출장비 합계를 선택하시고 값필드 설정을 누른 다음에 무엇을 하시라 그랬어요? 평균을 누르라 그랬어요. 자, 평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피벗 테이블이 정확하게 보여야 돼서 문제 위치를 약간 위로 옮겼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그마 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산 값이죠.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보내래요.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가 지금 열 밑에 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출장 기간의 합계와 출장비의 평균이 열 레이블 대전, 부산, 세종, 제주도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위치를 어디로 옮겨라? 부서 아래로 옮기란 얘기예요. 행 레이블로 보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열 아래에 있는 시그마를 선택하시고요. 왼쪽 버튼 눌러서 행 레이블에 있는 부서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위치가 전혀 바뀌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설정하는 건 했거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보여주도록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교재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도록 되어 있죠. 피벗 테이블 옵션을 가시거나 아니면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갑니다. 그래서 요약 및 필터에서 뭐만 열의 총합계만 나오니까 행의 총합계 표시를 없애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피벗 테이블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풀이는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자, 이 방법은 지금 처음 실행해 보는 건데 어디 있냐면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총합계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 뭐가 있냐면 총합 부분합이 있고 총합계가 있어요. 총합계에 가시면 행과 열의 총합계를 해제해라 라고 하면 다 사라질 거고 자, 취소를 해놓고 한번 해볼까요? 얘를 취소를 해놓고 시그마 값을 옮겨 놓고요. 자, 총합계가 나오잖아요. 자, 총합계에 가셔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라고 하면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마시오 이 뜻인 거죠.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면 여러분 어디에 여기에 있던 행의 총합계가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값의 표시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장비 합계는 숫자 범주의 천 단위고 출장 기간은 2를 붙여서 사용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출장 기간에서 오른쪽 아래 출장 기간에서 값필드 설정해서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관리부 아래에 출장기간 합계라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출장기간 합계에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값필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자, 합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손대지 마시고요. 이건 손대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표시 형식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표시 형식을 누르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눌러서 그러면 셀 서식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출장 기간에다가는 숫자가 있죠. 사용자 지정에 가서 자, 숫자 뒤에니까 우리가 숫자 뒤면 그냥 뭐라고만 해도 돼요. 특정하게 0일 때 뭐라는 말이 없으니까 지표준에다 하셔도 됩니다. 그 뒤에다 따옴표 하시고 한글로 1 쓰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면 5일, 4일, 6일, 24일 하고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비 합계에서도 역시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눌러요. 그리고는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라고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어디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과는 다른 좀 방법을 써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아무것도 없는 빈 셀은 별 하나 찍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두 가지 방법이에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시죠.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그룹이 있고 여기에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가셔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죠.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고 빈 셀 교시에는 별 하나 찍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도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E 시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E 시트에서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 표 기능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표 기능을 만나면 자, 지금 B열에서 변화되는 게 있죠. 자, B열에서 변화되는 값이 있어요. 이 B열에서 변화되는 값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행에서 변화되는 값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구행에는 변화되는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 입력 셀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열 입력 셀만 있는 거죠. 그러면 열 입력 셀은 자 55에서부터 100까지 들어있는 수학 점수가 될 건데요. 수학 점수가 변화됨에 따라서 총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점이라는 함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값이 반영이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보기 쉬운 것은 수식에 가서 참조되는 셀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수학 점수가 달라지면 수학 점수에 따라서 수학 점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점수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 값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총점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다가요? 자, C9셀, 총점이 들어갈 셀이죠. 는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총점식이 필요하니까 G4를 선택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G4셀로부터 데이터 범위를 전체를 블록 지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셔야 되겠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을 갑니다. 그리고 데이터 표를 가죠. 자, 행입력 셀에는 값이 없고요. 열 입력 셀에 B열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열 입력 셀에 변화될 것은 수학 점수니까 78점이 들어있는 24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점수가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매크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랬습니다. G3에서 G13이 되겠습니다. G3에서 G13이면 평균을 구하는 범위죠. 1월에서부터 5월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는 거고요. 자,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고 에버리지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요. 자, 도형의 별 및 현수막에 리본 위로 기울어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B15에서 C16에 B15셀에서 C16 범위에 도형을 만들고 그 안에 무엇이라고 입력하라 했어요?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도록 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크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셀 포인터는 안에다 두지 마시라 그랬어요. 밖에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럼 매크로 이름이 뭐라 그랬죠?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키 없고요. 현재 동안 문서라는 거 잊지 마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G3에다 놓고요. 는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했고요. 자, B3에서부터 F3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 끌고 내려가서 반드시 바깥에 다른 셀을 클릭해서 셀 하나 클릭해서 범위를 해제하고 자,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으니 뭘 하면 될까요? 매크로를 만들었으니까 도형을 만들면 되겠네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겠습니다. 자, 별 및 현수막에서 위로 기울어짐. 자, 그랬죠? 위로 기울어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본 위로 기울어짐 하시고 Alt키, 셀에 맞추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라 그랬어요. 마우스를 떼고 Alt를 뗍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줘요? 평균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밖에 나가서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주시면 되는 겁니까?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자, 가운데 정렬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갑니다. 그리고는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할 때는 범위 결과 지우고 클릭해서 결과를 보시라고 했지만 시험 보러 가서는 정상대로 하면 본인 자신을 믿고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2에서 G13에 A2에서 G13이면 어디예요? 전체가 되겠네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이름을 테두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역시 리본 아래로 기울어짐을 하고요. E15에서 F16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테두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도형을 클릭할 때 테두리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해주고 셀 포인터에 관계없이 항상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안에서 클릭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 클릭하고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뭐예요? 테두리. 현재 동안 문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A2에서 G13 드래그 하시고 홈 탭에 가서 글꼴 그룹의 모든 테두리 한번 하시고 밖에 나가서 빈셀 클릭해서 범위 해제하고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조금 전에 했던 위로 기울어진 리본 밑에 리본 아래로 기울어짐을 클릭하시고요. 26부터죠. 25부터죠. Alt키 누르시고 25에서 F16 드래그하고 마우스 떼고 Alt 뗍니다. 그리고 테두리라고 쓰고 바깥쪽 셀을 클릭합니다. 리본에다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살짝 눌렀다 떼시고요. 매크로 지정에 가서 테두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굳이 뭐 하지 않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검증하지 않겠어요. 이제 마지막 차트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차트 제목과 관련된 겁니다. 차트 제목은 A1 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고 범례는 표시되지 않도록 지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풀어본 설명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교재에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차트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차트 제목이 없죠. 그럼 우리가 차트 디자인에 가서 어디에서 주로 하시라고요?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해서 하시면 빠뜨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 하겠습니다. 그리고 A1 셀과 연동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수식 입력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요. 는 하겠습니다. 는 계산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A1 셀의 값을 땡겨다가 차트 제목에 넣어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범례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 했으니까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범례에 가서 없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 계열 서식은 뭐 하라 그랬냐면 데이터 계열 서식을 하는데 계열 겹치기 30%, 간격 너비를 100%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열 겹치기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요. 미리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보이시죠? 요만큼 겹친 거예요. 겹쳐진 어느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표시하는 요 노랗게 표시하는 요 사이 부분이 3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뭘 뜻하는 거였냐면 간격 너비는 이걸 뜻하는 거였죠. 자, 사기업에서부터 어디까지? 공기업이 들어갈 때까지 요 사이요. 이 사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간격 너비가 되고 간격 너비가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아무 계열이나 하나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가면 나타나죠. 자, 각 계열 겹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계열 겹치기를 30 하고 엔터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격 너비가 219라고 되어 있는데 100 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차트 영역에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하라고 나왔어요. 데이터 테이블이 어디냐면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데이터 테이블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도 역시 어디에서 해요?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자, 여기 보시면 범례 표지 표함이 있습니다. 그래야 파란색이 순환 출근이고 주황색이 재택근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범례 표지 없음으로 하면은 색상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범례 표지 포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범례를 표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영역의 글꼴인데 그럼 이 서식창은 닫겠습니다. 서식창은 닫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죠. 차트 영역의 모든 글꼴은 굴림이고 11포인트입니다. 차트 제목은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글꼴 크기는 20으로 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 탭에 갑니다. 홈 탭에 가서 글꼴을 바꿔야겠죠. 글꼴을 안 나오면 그냥 굴림이라고 쓰는 게 제일 빠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크기는 1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자, 어디 가시면 되냐면 홈에 가시면 자, 뭐가 있어요? 스타일이 있어요. 아, 그럼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차트 디자인에 가시고 서식에 가면 도형 스타일, 글씨니까 도형이네요. 도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에 가시면 미세효과라고 나오죠. 미세효과라고 나오는데요.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 차트 안에 있기 때문에 차트 디자인에 서식에 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해주시고 글꼴 크기는 다시 어디로 가야겠어요? 다시 홈으로 가야죠. 글꼴 크기는 20으로 해주시면 서식이 설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재택근무 계열에 대해서 기본 설정 2에 도형효과 서식 2를 설정하고요. 서식을 지정하고 재택근무 계열에 지수라는 추세선을 설정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before 변경 전 변경 후인데 가만히 보면 지금 순환근무는 평면인데요. 누구는 재택근무로 되어 있는 여기는 도형이 조금 달라요. 그죠? 도형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택근무 계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택근무 계열이면 주황색이잖아요. 얘를 클릭 한번 하세요. 그럼 4개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의 서식을 가겠습니다. 차트의 서식을 가시면 도형 효과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늘 어디서 많이 하냐면 여기 그림자부터 3차원 회전 요까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미리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미리 설정에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뭐가 있어요? 미리 설정하시면 기본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설정에 기본 설정 1, 기본 설정 2가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약간 볼록 입체 효과를 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재택근무를 한번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추세선을 넣으라 그랬어요. 추세선은 차트 디자인에 가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가시면 추세선이라는 것이 있고요. 추세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형, 지수, 선형 예측, 이동평균이 있는데 지수 추세선이라고 했으니까 지수를 클릭하시면 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